네, 그럼 이 사안 취재하고 있죠.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유서영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서 언급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 상황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네, 응급실 종합상황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응급실의 현재 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오늘 낮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지역의 최종적인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기관, 전국에 좀 44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2과목 이상 환자를 못 받겠다고 표시한 의료기관이 33곳이나 됐습니다. 의사도 부족합니다. 지금 권역 응급의료센터 절반 정도가 당직을 전문의 1명이 서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거의 맞교대를 하면서 좀 버티고 있지만 앞서 보신 대로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 정말 한계 상황에 이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상급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정작 중증, 응급 환자를 못 받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의료 대란이 빚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정부가 그 대책이 담긴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현재 50% 정도인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중증 응급 관련 수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상급병원 대신 환자가 갈 2차 병원, 종합병원들을 좀 육성해서 특히 심장이나 뇌질환 같은 질환을 좀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좀 눈여겨볼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상급병원으로 가야 할 때 의사가 직접 진료 예약을 해주는 이른바 전문 의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응급실의 경우에는 경증이나 비응급 또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고 또 이들을 대신 볼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들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 의료 공백,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불균형도 오랜 문제잖아요.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계약형 필수 의사제를 내년부터 4개 지역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늘려서 붙잡아 둔다는 건데요. 우선 대상은 3년 미만의 이른바 필수과 전문의 96명인데 지역병원에서 장기 근무를 하면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주거 지원, 또 해외 연수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지역병원에서 높은 임금을 주고도 전문의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실제 효과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또 오늘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번 의료개혁안은 건강보험 재정 5조 원과 국고 5조 원이 5년간 국고 10조 원에 건강보험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반년간 써온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원 1조 3천억 원가량은 여기서 또 빠진 거라서 과잉 재정 투입 논란은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최대 20명의 전현직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재판에 나온 3명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입니다. 윤관석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등 3명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이 돈봉투 혐의 말고도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으로 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3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돈봉투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니까요. 그게 다 항소해야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대 2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어간 3명을 빼고 먼저 7명에게 나와달라 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을 뺀 현직 의원 6명은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 수사의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MBC의 인하대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 이후 이 같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부에서 뒤늦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 처음 목소리를 냈던 피해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지금 더 이상 가해자들이 안 잡힌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4년 동안 1,200명이 참여한 인하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직접 밝힌 유모 씨는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사 진실을 당해서 좀 잊고 살았는데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들로 저도 다시 힘을 내고 있거든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중고등학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강력 대응 지시를 내리고 교육부와 방심위 등 관련 부처에선 엄정 대응 방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집중 대응 TF를 꾸린 경찰은 오늘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고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화가 났죠. 못 잡는다, 잡을 방법 없다,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해주시다가 이렇게 파장 커지고 나니까 사실 한두 명씩 잡히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도 잡히지 않을 거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량을 높이면 되게 경각심이 커지는 거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이걸 하면은 벌을 이만큼 받는 데보다는 나 못 잡아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텔레그램 방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거래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냥 바로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안들이 이제 뭐 시작만이 아니라 끝마무리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흐지부지 안 됐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난 뒤 당황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손에 잡히는 정책과 정보가 절실하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어제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추락한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오늘 또 도로에 금이 가고 내려앉은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가 통제 구간을 늘리고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이어졌던 도로 통제는 약 3시간 전인 저녁 5시부터 해제됐습니다. 교통정체는 이제 평소 금요일 퇴근길 수준입니다. 하지만 싱크홀이 발생했던 도로 근처에 오늘 아침 도로 침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낮 동안은 도로 통제로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곳은 싱크홀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도로 침하 현상은 서울 서부도로 사업소가 순찰에 나섰다 발견했는데요. 도로에는 금이 갔던 흔적이 눈에 띄고 그 결대로 도로가 5cm 안팎으로 내려앉은 모습도 보입니다. 침하 원인은 도로 포장 아래 하수관이 모이는 커다란 하수관의 연결부 불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이게 서서히 침하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 내부 전문가 의견은 포장면하고 밑에 기층 부분하고 이제 공간이 좀 떠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처럼 급격한 집안 침하가 벌어질 우려는 없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 싱크홀로 인한 인명사고에 도로 침하까지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서울시에서나 서대문구에서 신경 써서 무슨 공사할 때 좀 마무리만 잘해주면. 서울시는 일단 싱크홀 발생 지점 근처 1km 구간을 지표 투과 레이더로 조사해 추가로 빈 공간 의심 지역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또 대형 건설 공사장,
특히 굴착 공사 현장 주변 등 침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내 대대적인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MBC 뉴스 표윤재입니다.